다른 경제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는 섹터와 종목에 대한 핵심 코멘트 위주로 전해드리고 있는 투자텔미 시간입니다. 제가 준비한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네, 테슬라와 삼성의 만남 그리고 그에 따른 수혜 도대체 어디까지 확산이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재료로 급등하고 있는 섹터 첫 번째로 짚어볼 예정이고요. 삼성이 애플의 폴더블 도전에 웃음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걸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뚫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각별히 신경을 쓰고 또 쓰고 있습니다. 각 기업들이 어떻게 예방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세 번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텔레그램 방에서 상당히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대덕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FC BGA 업황 개선과 MLB 등 AI 기판용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그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산업별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 쪽입니다. 이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이 공급을 줄이면서 메모리 가격이 반등 중인데요. 메모리 생산이 다시 활발해지면 메모리용 기판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의 신제품 블랙웰 GPU가 기존 H100보다 기판 면적이 거의 2배 커졌습니다. 칩 하나에 들어가는 이 기판 크기가 커졌다는 건 같은 수량을 팔아도 기판 회사 매출이 훨씬 커진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AMD도 새로운 AI 칩을 내놓으면서 기판 수요가 추가로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과 전장 반도체 쪽입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늘면서 차량용 반도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칩들을 패키징할 때도 FC BGA 기판이 필수라서 자동차용 기판 수요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삼성, 테슬라양 파운드리 수주가 또 앞으로 전장용 기판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준 셈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파워텍, 인벤텍 같은 AI 패키징 기판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들이 이미 공격적으로 중설을 하고 있습니다. 기판하면은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그리고 삼성전기까지 이 종목이 3대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MLB 기판 모멘텀으로 이수페타시스가 최근에 먼저 신고가 행진을 냈었고 지금 자율주행 및 AI용 FC BGA 기판 수익 기대감으로 오늘 대덕전자와 삼성전기가 뒤따라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3대장의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네, 대덕전자가 오후 2시 이후로 상승 탄력이 더 강해졌죠. 현재 20% 넘는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오늘 따라가고 있습니다. 12% 넘게 오르면서 15만 5,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2.73% 오른 6만 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대덕전자는 오늘 이 급등으로 인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IM증권 고이영위원회 코멘트 대덕전자에 대해서 이제 전해드리면 대덕전자가 8월부터 자율주행용 FC BGA를 양산할 계획이고 올해 4분기부터 이 매출 기여도가 발생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게 테슬라 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내년 기준으로 FC BGA 매출의 15%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가장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대덕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급드렸다시피 오늘 기판은 메모리 회복, AI 칩의 고도화, 자율주행 반도체 확대 이 세 가지 모멘텀이 박자가 딱 맞아떨어진 데다 테슬라양 수주까지 부각이 되면서 기판의 시대가 다시 오고 있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보시죠. 그리고 그동안 스마트폰이 더 이상 혁신이 없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내년에 나올 애플과 삼성 쪽 스마트폰 신제품이 벌써부터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먼저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 외신에 따르면 JP모건이 애플은 2026년 9월에 처음으로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며 이는 아이폰 18 라인업의 일부가 될 전망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최근 업계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루머들이 JP모건의 보고서를 통해서 그 출시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일단
첫 폴더블 아이폰의 예상 판매 가격은 하나로 계산했을 때 약 270만 원대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갤럭시 Z 폴드 7과 결국에는 비슷한 가격대네요. 그리고 JP 모건은 이 제품이 약 90조 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중기적으로는 애플의 이익 성장에 한 자릿수 중후반대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도 전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애플의 진입만으로도 폴더블 관련된 시장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 애플의 실적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나올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의 사양이 이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삼성 쪽의 스마트폰도 물이 제대로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갤럭시 S26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내년에 출시가 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의 평가냐? 기사를 보니까 중국 출신의 유명한 IT 정보 유출자인 아이스 유니버스가 X에 갤럭시 S26 울트라의 두께가 7mm 미만이고 전작보다 무게도 몇 그램 더 가벼워질 것이라고 전망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제품이 시중에서 가장 얇고 가벼운 초고사양 스마트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남기면서 또 IT 업계 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관련해서 수혜주로는 덕산 네오룩스가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블랙 PDL이 갤럭시 S26 울트라에 탑재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이게 적용이 될 경우 기존 대비 5배 이상의 출하량 확대가 기대가 되는 의미 있는 수요 전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텔레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혜주가 있습니다. 바로 해성 옵틱스입니다. 갤럭시 S26 시리즈 모델의 메인 카메라 모듈을 이제 공급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품 개발 및 양산 준비에 돌입한 상태고요. 향후 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덕산 네오룩스는 최근에 이미 애플의 폴더블폰 수혜주로 시장에서 먼저 언급이 됐습니다. 좀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여주다가 조정권에 들어간 상황인데 오늘은 일단 1%대 견조한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해성 옵틱스가 갤럭시 S26 시리즈 모멘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12시 30분을 기점으로 상한가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도 참고해서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투자 텔미 내용 이어가 볼게요. 네, 통신 3사가 향후 5년 동안 총 2조 4천억 원을 정보 보호에 투자해서 보안 경쟁에 제대로 불을 지핀다고 합니다. 이 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관리하는 큰 틀과 규칙을 새로 정비하고 이 내부와 외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접속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 검증하는 차세대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각 사의 특화 전략을 앞세워서 차세대 보안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각 통신사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는 최대 규모로 약 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서 AI 기반의 보이스피싱 탐지 2.0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SK텔레콤은 지금 7천억 원을 투자해서 CISO를 CEO 직속으로 격상을 하고 이사회의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며 레드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LG U+도 역시나 7천억 원가량 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미 구글이나 아마존 등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해외 통신사와도 이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보 보안을 위해서 해외 기업과 계속 손을 잡겠다라는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통신 3사의 대규모 보안 투자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이버 보안의 수요 급증이 예상이 되는데 지니어스와 같은 보안 솔루션 기업의 수혜 가능성을 우리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안 관련주 5개 종목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언급이 됐었던 지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보안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뭐 AI나 제로 트러스트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뭐 보안 관련 주들이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보안 쪽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이거를 투자 아이디어로 한번 삼아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 꼽은 종목들은 5개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보안 종목들이 더 있는지도 서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텔미 내용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동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매니저님은 어떤 투자 뉴스를 가장 의미 있게 보셨을까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덕전자, 지금 기판 쪽에 시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서 이 대덕전자가 또 오늘 20% 넘게 급등해주고 있는데 이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종목도 좀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볼 생각인데 일단 지금 우리 관세 협상 관련해서 정말 정계 인사들이 모두 지금 미국으로 가셨죠. 이 하나의 김동관 부회장부터 이재용 회장, 그다음에 이제 정의선 회장까지 가면서 지금 이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하고 자동차까지 올라서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의 계약 이후에 삼성의 본체가 만들어지는 테일러 공장에서 추가 투자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관세와 관련해서 어떤 그 투자에 대한 지원 사격을 위해서 이재용 회장부터 정의선 회장까지 가 있는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냥 뭐 구경하러 간 거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투자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테일러 공장이 일단 지금 23조 원대 계약을 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몇 배가 커질 수 있다라고 또 발언이 나왔던 만큼 추가 어떤 이 테일러 공장에 대한 이 추가 투자에 대한 어떤 투자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관세 협상에 앞서서 아마 오늘 내일 뭐 늦어도 내일 모레까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 테일러 공장과 관련된 그런 정보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고 이미 삼성 같은 경우는 이 오스틴에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고 2030년까지 이 현재 반도체 생산 거점 확충에서 54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만큼 추가 투자까지 나온다고 한다면은 아마 미국 내 모멘텀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삼성 파운드리가 이 테슬라의 수주를 시작으로 해서 이미 지금 독일 기업으로 추정이 되는 팔라노 파운드리까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슬라 수출했기 때문에 수율이 올라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다음 타자는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 퀄컴 이런 정도의 수주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딱 2,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던 건데요. 이 테슬라 수주를 통해서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모든 어떤 통력을 딱 맞아 떨어서 돌아가는 것처럼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좀 봐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 중에서 삼성 내에서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밸류체인 종목 시리즈네요. 어제 원익 IPS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종목을 가격을 좀 보시면은 현재 가격이 24,000원인데요. FST를 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에다가 칠러와 펠리클을 공급하는 기업인데 이 칠러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공정에서 온도를 안정적으로 제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 펠리클 같은 경우는 이 마스크로부터 이물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칠러하고 펠리클을 모두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펠리클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이 기술 개발에서 양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직접 FS 지분 투자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7%를 갖고 있는 주주기도 하고 이 펠리클을 이제 삼성전자에 직접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FS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미국의 신규 법인을 설립했는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들어서는 지금 테일러시에서도 이 사업 거점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미국 내에 파운드리 확장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FS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이미 테일러시 60조 투자 확정을 했고 아마 기존에 발표한 투자액 이외에 또 지금 이번에 이제 미국
또 들어가신 이재용 회장이 추가 투자가 나온다 한다면은 힘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FS를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소개해 주셨던 AD 테크놀로지가 결국에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이 종목도 마지막으로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테슬라 이어서 삼성의 DSP에 의한 팔라로가 또 수주됐죠. 이게 이제 삼성의 역할이 컸다기보다도 이 DSP의 역할이 컸다고 보는 건데 그게 지금 AD 테크놀로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AI 반도체 리벨리온 펀딩에 삼성도 참여한다고 하면서 지금 AD 테크놀로지가 급등하고 있어가지고요. 추가적인 급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를 33,000원까지 말씀 좀 드려보고 지금 기아하고 화신도 계속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자동차 기업도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도 올라가고 있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2차 전지까지 같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 주달 종목들이 다 올라서고 있는데 삼성의 초급등이 시작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장 끝나고 있을 무료 방송은요. 삼성전자와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 그다음에 2차 전지 여기에 자동차까지 관세 관련해서 올라갈 종목들을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